정치 바보 후회합니다. 네, 다산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세훈이 누구예요? 오세훈은 그룹 엑소의 멤버로 1994년 4월 12일생이고요. 아니 정치인 오세훈이요. 네? 서울시장을 2번 했었던 오세훈. 2021년 1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오세훈은 1961년 1월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외대 법정학부에 입학했다가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로 편입학을 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제대 후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숙명여대 법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있다가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방문학자 신분으로 예일대 로스쿨에 머무르다 귀국 후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변호사 오세훈이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 소송인데요. 1993년 인천 경남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일조권 침해로 인해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대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세훈 변호사였죠.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소송으로 법전에 글자로만 존재했던 환경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일조권 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승리를 거두고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후 당시 MBC 아나운서였던 손석희와 진행한 인터뷰를 본 PD가 오세훈에게 방송 출연을 제의했고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죠. 이 방송을 통해 젊고 잘생긴 변호사로 오세훈은 잘 나가게 됩니다. 진행 능력까지 좋아 SBS 시사 프로그램의 간판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자리를 꿰찹니다. 그동안 연예인들만 한다고 여겨졌던 광고계의 러브콜도 봤는데요. 181cm의 큰 키와 뇌생남 이미지가 한몫한 거죠. 참고로 정장 브랜드 로가디스의 다음 모델이 유동근, 차인표, 정우성입니다. 그 당시 오세훈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 순위에서 무려 로맨틱남, 건치의 대명사 이병헌을 제쳤고 주간지 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멋있는 남성 설문조사에서도 순위권에 오를 정도였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지도를 쌓아올린 오세훈 변호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정치계입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세훈은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 선거에 출마합니다. 59.4%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하게 되죠. 초선 의원 오세훈은 정치개혁에 관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오세훈법이라고 부르는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은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관련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오세훈은 시민단체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재밌는 점은 2003년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어워드 정치인 부문에서도 수상을 했다는 거죠. 성공적인 초선 시기를 보낸 오세훈. 이번에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때부터 서울시장의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서울시장에 입후보한 이명박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지낸 오세훈은 MB의 뒤를 이어 2006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높은 인기를 무기삼아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죠. 시장을 하면서 잘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 공도 있고 과도 있죠. 중세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르네상스. 이거 오세훈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업적이자 가장 큰 반대의 물결이 일었던 프로젝트죠.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4개의 한강공원을 특화해서 문화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한강부터 서울 지천까지 쭉 연결됐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가로막혔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죠. 날 좋을 때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치맥도 땡길 수 있게 된 건 이분 덕택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술 더 떠 한강에 5,000톤급 관광 크루즈를 띄우겠다면서 한강 바닥을 6m나 더 파고 대형 선착장을 짓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해버립니다. 모 사업이 떠오르는 이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전혀 없었어요. 한강에 띄울 수 있는 게 고작 5,000톤인데 보통 상상하는 그 크루즈는 최소 7만 톤부터 시작입니다. 관광사업은 별로라고 치면 화물 운송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냥 인천항을 거점으로 트럭 운송이 훨씬 가성비 있죠. 때문에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감사원 분석에도 굴하지 않고 예산이 깎이자 예비 자금까지 동원해서 사업을 강행하려 하죠.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죠. 그럼 잘한 일은 한강공원 저거 하나냐? 아닙니다. 민원 관련 문의 전화가 분산되어 있어서 복잡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 서울시 통합 민원 서비스인 다산 콜센터를 설립했고요. 제각기 나뉘어 있던 서울, 인천, 경기도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협의 끝에 통합하는 데 성공, 수도권 환승제를 실시합니다. 또한 희망 플러스 통장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좋은 성과를 이뤄냈죠. 폐허가 된 드림랜드를 숲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줬고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으로 환경 개선에도 힘썼으며 여성 정책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여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한편 서울시장 재임 시절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얻었습니다. 강남구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상습적인 강남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장 재임 때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세이돈이라는 멸칭으로 불렸죠.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던 결정적 사건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논란입니다. 오세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정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하고 하위 50% 학생 대상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투표 결과에 본인의 시장직을 걸어버립니다. 이런 승부사 기질이 있는지 누가 알았을까요? 잘 나가는 서울시장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판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려 했으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오세훈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결과만 말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보이며 반대 의견으로 폐기됩니다. 사퇴방을 걸었으니 사퇴해야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더해 무상급식 시행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 관할로 서울시장이 교육감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애초에 주민투표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 뭐 애초에 자격도 없는 것들끼리 싸운 거죠. 시장직을 걸었던 부분은 지금 같으면 안 해요. 이 사태로 인해 10년 동안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갔던 한나라당은 차기 시장 자리를 박원순에게 뺏겨버립니다. 환승 이직이 대세인 시대에 미래계획도 없이 퇴사해버려 백수가 된 오세훈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세훈은 꾸준한 선거 도전 끝에 꾸준히 낙선합니다. 첫 번째 컴백 시도는 2016년에 있었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압도적인 표 차이로 낙선됩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시 재기를 꿈꾸며 힘차게 출마하죠. 이때 지역구 의원이 광진의 여왕 추미애였는데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불출마가 확정된 상황이라 희망이 보였죠. 근데 대진운이 좀 받쳐주면 뭐합니까?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본인이 만든 법으로 고발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문제된 금액은 총 120만 원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들에게 건넨 돈이었죠. 입주민으로서 보너스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선거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인 정치 신인 고민정과 맞대결하여 패배하고 말죠. 서울시장 10년 그리고 정치 백수 10년 인생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같은 해 7월 10일 서울시장은 공석이 됩니다. 10년간 출마만 해온 낙선의 달인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과연 도전할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죠. 그러나 오세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놈이다. 왜 그러냐? 일단 시동만 걸리면 팬덤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주자다. 서울시장 운영을 경험으로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는데요. 그렇게 대권 도전에 매진하나 싶었는데 돌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힙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세훈이 소속된 국민의당 측에서도 대항마를 찾았던 건데요. 단 독특한 조건이 붙었죠. 안철수 후보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과연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안철수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훈은 시장 시절 탄생시킨 북서울 꿈의 숲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을 비롯해 출마를 선언한 8명의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당내 경선부터 치르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에서는 과거 무상급식 사퇴방에 대해 사과했고 1년 보선시장으로 당선되면 앞으로 내놓게 될 공약은 전부 5년짜리이며 5년 동안은 대통령직 도전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겠다면서 서울시장 당선 시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꿈까지 접어버리며 또 정치 생명을 걸어버린 오세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